네, 안녕하세요. 동현랜더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특성을 반영해서 과연 우리는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합리적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아파트 전문가로서 수많은 10만이 훨씬 넘는 이제 구독자를 가지신 분이 유튜브에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토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만드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이렇기 때문에 네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일반 서민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토지 투자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반 서민들,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 자금력 없고 정보력 없고 시스템 없고 인맥 없는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토지 투자 시장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그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수요의 감소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의 시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어떤 개인들의 어떤 사업적인 분야라든가 어떤 주택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땅은 뭐 공장을 짓건 물류창고를 짓건 뭐 개인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짓건 간에 뭔가 활용을 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을 가지는 실수요, 어떤 수요자들이 국가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뭐 해외를 이전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저성장 시대에서 뭔가 하긴 땅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거, 거시적인 경제적인 부분, 기업들의 뭐 현 상태, 그리고 인구적인 부분. 사실 이것들은요, 토지 투자를 하시는 이 은둔 고수들이 들으면 참 웃어요. 뭐냐면은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고 현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인데 토지 투자 시장에 요거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거시적이고 너무나 큰 그림에 그냥 경제학자들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내용. 땅은, 토지는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접근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즉 이거죠. 수요는 여러분들 맞아요. 수요는 국가적인 수요, 기업체적인 수요, 개인적인 수요, 업자적인 수요가 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줄어들었지만 자, 예전에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수요가 지금은 송곳처럼 대한민국 전체 팔도에서 송곳처럼 몇 군데가 굉장히 포인트로 딱 집어서 이제는 수요가 거기만 존재를 합니다. 거기만 수요가 존재해요. 예전에 쫙 퍼져 있던 수요들이요.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인구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떠한 지원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압축해서 이 송곳에 해당되는 한 곳으로 수요가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지. 그래서 토지를 취급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모든 팔도 다 취급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딱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지역은 강원도에서도 원주, 그쵸?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여주, 그리고 평택, 그리고 당진, 이렇게 네 군데가 저한테도 지금 핵심 주력으로 하는 투자 대상지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개발지라 그래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원주 전역을 놓고 제가 전부 다 개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주에서도 전문가라고 하면은 핵심 투자 입지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소수로 압축을 시켜야 돼요. 남원주 역세권 주변, 서원주 역 주변, 그쵸? 당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요는 감소는 했지만 한 곳으로 이제 몰리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폭되고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이곳을 우리는 개발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개발지를 이제는 유일한 예전에 대한민국이 고도성장 지역에서 이제는 탈피를 하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개발지를 예전에 대한민국이 전 지역에 해당되는 타이틀처럼 지금은 개발지가 유일한 고도성장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는 수요가 늘상 있어 왔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수요 감소에 따른 이유 때문에 이제는 토지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수요가 이제는 한 곳으로 송곳처럼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개발지라고 그러고 개발지에서도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에도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땅들을 찾아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은 황금성이 없다. 황금성이 없다. 아파트 봐라. 얼마든지 수요가 많다. 네. 이게 참 땅에서 약한 점이기는 해요. 황금성 맞아요. 땅은 황금성이 대단히 낮아요. 뭐 부인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고수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웃습니다. 정말 웃어요. 네. 이 얘기는 책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땅은 황금성이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황금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토지 투자 시장에서는요, 황금성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땅을 잘 사보세요. 애초부터 좋은 가격에, 좋은 구성 요소에, 좋은 입지의 땅을 애초부터 잘 사면요. 여러분들 사자마자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땅들은 황금성. 자, 보세요. 땅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니 다르게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볼펜 들고 있죠. 수많은 볼펜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이 볼펜은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안 주워요. 그냥 발로 차고 다녀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일본에서 나온 어떤 볼펜을 하나 쓰는데, 볼펜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필기감도 굉장히 좋고 되게 좋아요. 그건 하나에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러는데, 그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주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네, 치명적인 유혹을, 네,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 이런 땅들은 애초부터 좋은 재료와 좋은 특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처음부터 황금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금성이 어렵다? 전체적인 땅에서는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근데 토지 투자 시장에서 진짜 고스란히 찝어서 들어가는 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초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땅이 어떻게 오겠어? 예,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전문적인 멘토의 조언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몸이 아프면 전문 의한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뭐 자가치료 한다거나 혼자 의사를 못 믿어. 내가 의사 자격증 따서 내 몸을 직접 치료할 거야. 어느 세월에. 그쵸? 아시겠죠? 그리고 이 황금성은요, 핵심 개발지에서는 정말 가수요와 실수요가 넘쳐나요. 여러분들 한번 평택에 가보세요. 당진에 가보세요. 강원도 원주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핵심 입지에서도 핵심 개발지에서는 항상 가수요와 실수요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땅은, 자, 부동성입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은, 만들어내질 못해요. 공급을 하질 못합니다. 찍어낼 수가 없어요. 땅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뭐 간척지를 메꿔요? 그것도 원래 있던 땅을 바닷물 뺀 것 뿐이에요. 그쵸? 자, 땅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땅은 수많은 땅들이 있어요. 당진에도 땅이 있고 평택에도 땅이 있는데, 평택에서도 50% 이상의 땅들은 진짜 저질의 하급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쓰레기 땅들이에요. 그리고 30%에 있는 땅들은 그냥 그런 땅, 그냥 뭐 땅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땅. 그리고 한 10% 정도가 괜찮은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땅. 그리고 상위 10%가 정말 최상급에 있는 선두 그룹에 있는 A급 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멘토의 조언을 받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 특히 저 같은 랜드원, 저희 토가형 회원들, 저희가 취급하는 땅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상위 20%에 해당되는 땅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땅, 공급이 불가능한 상위 20%에 있는 땅은요, 애초부터 잘 사면은 황금성, 이거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입니다. 네. 상위 그룹 20%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애초부터 좋은 가격에, 좋은 입지에, 좋은 구성 요소의 땅을 샀다. 더군다나 타이밍까지 맞춰서 들어갔다. 매도 시장과 매수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발 호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타이밍을 찍어서 들어갔다. 이거는 황금성은 그냥 웃는 이야기예요. 웃는 이야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렵다예요. 땅은 너무 어렵다. 네. 너무나 복잡하다. 뭐 공법적인 규제부터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보의 폐쇄성, 정보의 비대칭성, 뭐 비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세요.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네, 폐쇄적이고 정보가 제한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미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다. 주가가 무조건 올라갔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 핵실험했다. 주가가 막 출렁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 막 출렁입니다. 그쵸? 영국이 브렉시트 출렁입니다. 막 이래요. 네. 자, 너무나 공개되어 있고 너무나 오픈이 되어 있고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탄력적인 시장은요, 일반 개민들, 서민들이 거기서 노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대한 인맥과 시스템과 조직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개미들은 진짜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보다는 그나마 네, 아파트 시장, 그것도 아파트도 부동산이에요. 그나마 여기보다는 그나마 부동산, 아니 부자가 쓰이는 이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 그나마 개미들이 먹을 게 있다.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부동산, 아니 부자를 쓰는 똑같은 부동산인데 만들어낼 수 없는 토지 시장, 더 폐쇄적이고 더 비공개적이고 더 비대칭적인 이 토지 시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면 경쟁자가 주식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적고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모든 땅 주인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민감하게 알고 있고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전국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평택이 그렇게 핫하다 그래서, 당진이 그렇게 핫하다 그래서 당진에 있는 모든 땅 지주들이 그 소식 알고 있을 것 같은가요? 땅을 가지고 있는 80대 어르신들, 열심히 그냥 농사만 짓고 있는 어르신이 그 소식 알고 있을까요? 네.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과 이 땅의 구성 요소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맹지면서 절대 농지면서 진짜 활용성이 떨어진, 용도가 안 보이는 땅이 이런 뉴스가 터졌다고 한들 지주가 가격을 높게 받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땅은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하고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막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안중 역세권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땅 주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심도 없고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땅이 가진 수많은 구성 요소, 입지에 따라서, 도로 조건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행위 규제에 따라서 너무나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컨트롤하고, 땅 주인과 알고 있는 부동산 떡방이 컨트롤하는 거고, 현지 공인중개사가 떡방하는 거고, 저처럼 컨설팅하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고, 매수자가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네, 역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물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어려우니까 땅을 하면 안 돼가 아니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하고 더 착한 전문 멘토를 찾아서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을 말씀하셨어요. 땅은 세금이 너무 많아. 맞아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세금도요,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입니다. 저랑 같이 움직이시는 이제 회원분들 보면은요, 세금 50% 내지 뭐, 60% 내지 뭐, 내고 논리적인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굉장히 이만큼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기대했는데 세금으로 요만큼 날라가고 요만큼만 수익이야. 이게 물이 쏟아졌는데 이만큼만 남았네 랑 와 이만큼이나 그래도 남았네, 이 차이가 여러분들 생각이라니까요. 이만큼 양도 차익에서 이만큼 세금 내더라도요, 이만큼 남은 수익을 내가 아주
투자 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로 아무 걱정 없이 리스크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익인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도요, 얼마든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실무에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토지는 세금이 많아서 할 게 못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1년에 전국적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1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서 그러신 거죠? 이미 수백만 건, 수십만 건의 계약서가 쓰여져 있고 누군가는 땅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세금 때문에 안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리하게 이것도 잘 활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물이 이만큼 남았네. 와, 그래도 이만큼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와, 이거 뭐 벌써 이렇게 없어졌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자, 정리할게요. 토지는 흔들림이 없어요. 순수하고 정보가 너무나 폐쇄적이에요. 정보가 있다 그래도 이 토지와 이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에 영향을 받는 게 땅 주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은 안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막 때리고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은 3천 가구 세대 아파트 있으면은 이 3천 세대 가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을 비슷하게 가져가요. 그쵸? 소위 담합이란 이야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토지 시장에서 담합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시장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보력 없고 돈 없고 인맥 없고 시스템 없고 조직 없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폐쇄적인 데서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서 거기서 선두 그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전자에서 다른 영상에서 앞전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주택과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이시고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토지 시장보다는 첫 단추를 특별 분양, 공공 분양 쪽에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수익을 보고 나오신 다음에 토지 시장으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